오프로드 모터사이클 기초 원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건데요. 오프로드 바이크의 기초 원리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자, 운동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 밸런스 운동이고요. 자, 첫 번째 사람과 바이크의 밸런스입니다. 사람과 바이크가 만나서 푸페그를 통해서 무게 전달을 하면 내 몸무게가 타이어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랙션을 갖게 되고요. 그 접지력이 곧 트랙션 이동의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트랙션의 이동은 컨트롤 타이밍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컨트롤하는 그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을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들은 뭐 나의 의지겠죠. 내 머릿속에서 다 하는 것이라 빠른 판단과 결정,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감각들을 어떻게 더 훈련을 할 건지 앞으로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에서 밸런스 잡기, 바이크 위에서 중심 잡기. 먼저 올라가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 이동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러치와 스로틀의 밸런스.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운동할 때 어떤 감각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중이면 앞밖에 들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머리를 약간 눌러주면 들어가죠. 만약에 감속 중이면 프론트 브레이크를 찍고 있는 중이면 오히려 프론트가 많이 눌리겠죠. 그러면 반대로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면 그러면 뒤로 눌리겠죠. 그러면 트랙션의 변화를 좀 알 수 있어요. 트랙션 변화. 그래서 머릿속에 트랙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머리 방향과 엉덩이의 방향에 따라 어떻게 트랙션이 움직이는지 그거를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는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중심 잡은 데서 그냥 앉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지금 기초 밸런스잖아요. 기본 밸런스. 자, 앞으로 쭉 주면 떨어지고, 자, 감속했을 때는 뒤로만 가면 되죠. 맞죠? 근데 이제 여기 팔을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앞에 팔만 피면 되고 허리만 말아주면 되고, 이렇게 쉽게 좀 이해를 하면 사람들한테 앞으로 알려주기도 쉽고 본인도 이해하기가 쉽고, 모든 이 밸런스는 내가 먼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무게 이동을 내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가속을 하면 앞에서 오는 그 관성들을 받고 앞에 윤리될 거를 벌써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가속하기 전에 미리 몸이 먼저 가는 이런 타이밍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트랙션의 변화를 그런 타이밍을 좀 맞춰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그 클러치와 스로틀의 밸런스는 본인의 그 타이밍이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게 쉬우실 겁니다. 물의 움직이심이 보이시죠? 물. 자, 이게 푸페그 위에 올라갈 거예요. 푸페그. 몸의 센서는 푸페그에 올려놓은 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페그에 올려놓으면 가속을 하면 물이 뒤로 밀리죠. 뒤로 밀리죠. 그리고 밸런스가 수평선에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평선에 수직으로 이동하는 그 화살 표시의 머리 방향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히 밸런스가 맞거든요. 자, 오프로드의 특성상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속과 감속 이런 것들 다 제가 조정할 수도 있고 그에 맞춰서 제 머리 방향을 이동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감속할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시는 이 작업들. 팔 피고 뒤로 넘어가지 않게.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힘을 빼는 작업. 어떤 운동이든 힘을 빼는 게 가장 힘들고요. 어디에 또 힘을 줄지 결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와 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수평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속과 감속,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미리 머릿속에서 이해하시고 눈으로 그려놓고 나서 바로바로 움직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내리막이죠. 내리막이면 자연스럽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겠죠. 수평선에 수직으로 이동한다. 밸런스 방향은 이쪽이에요. 내리막 중에 가고 있는 중이니까 관성은 뒤에서 미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내 힘의 방향, 내 몸무게의 방향을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팔이 구부러지면 앞쪽으로 쑥 밀리겠죠. 앞쪽으로 밀리면 당연히 뒤에가 트랙션이 제로가 되겠죠. 내리막길에는 무조건 포지션을 엉덩이 뒤로 쭉 밀고 가장 낮게끔 해서 안정적인 자세로 내려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오르막은 반대로 머리 방향이 핸들 앞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성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밀어주고요. 이 머리의 방향을 뒤에서 밀어주는 방향들은 그냥 엉덩이로 받으면 되는데 앞에서 밀어주는 이 관성들은 목이 좀 튼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 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여기 이마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이마로 밀어야 힘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얼굴로 받으면 힘들어요. 승모근 쪽이나 이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로 밀어야 이 척추나 경추 쪽으로 하고 힘이 쫙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들을 좀 보고 이 관성들이 앞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간다. 내 밸런스는 내가 먼저 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가속과 감속, 그 트랙션 컨트롤들을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 본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면 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미리미리 움직이면 본인이 편하다. 자, 이게 오르막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에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잠깐은 엉덩이만 띄워주면 돼요. 아니면 똑같이 이 평지에 있는 거랑 똑같이 앞에 트랙션을 잠깐 제로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프론트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장애물을 딱 만나면 리바운드 때문에 통 튀잖아요. 통 튀면 바로 그냥 딱 꼽죠. 오르막길 때 스탠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뭐 스탠딩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장애물이 많지 않은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철이 많지 않은 이상은 필요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앉아서 타셔도 되고, 근데 뭐 로마니아스 같은 경우는 요철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처음에 타신 분들은 괜찮은데 다음 사람 타고 또 다음 사람 타고 그게 200대 300대가 지나가다 보면 이 요철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아서 아마 스탠딩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밸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밸런스, 이 물에 대한 이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이 물이 조금 여기서 장애물이 지나가면 여기서 찰랑하겠다 그러면 이 방향대로 계속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 움직이는 그 모멘텀, 그 순간순간들은 다 내 몸으로 받아야 돼요. 내 팔과 이 코어. 웬만하면 이 코어 쪽으로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을 바이크 탈 때 보면 대부분 미는 거랑 당기는 것밖에 없어요. 당기고 그 다음에 버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코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슴 근육, 등 근육, 이 어깨, 이 견갑골 쪽의 근육들이거든요. 지금 이 자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려면 자, 그런 근육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속은 오르막길이랑 똑같죠. 앞에서 관성 밀어주고 수평선과 수직으로 딱 가게 되면 화살표시 같다. 가속 중이니까 앞에 서스펜션이 빠져서 몸을 이동시킨 거예요. 트랙션에 대한 이해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성과 트랙션의 이해, 그 다음에 이 몸 어떻게 쓰는지 이것들을 계속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속은 내리막과 같습니다. 내리막. 브레이크를 하게 되니까 프론트 서스펜션이 확 줄어듭니다. 머리가 앞쪽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다리를 다 핀 상태에서 엉덩이 지금 관성이 지금 밀어주는 이 방향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필요한 근육들은 또 뭐가 될까요? 가슴을 펴주는 근육들이니까 가슴 근육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어들을 함께 쓸 거예요. 코어들. 오프로드 바이크는 이제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라, 그 다음에 뭐 트랙션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무게중심, 높이, 그 다음에 감속과 가속 하면서, 자, 스탠딩에서 가속 중일 때, 자, 그냥 수평선의 수직으로 보는 그 밸런스를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서서 가속 중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숙이면 돼요. 맞죠? 내가 이마를 밀어야 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굽힐 거예요. 그다음에 무게가 점점 낮아져야 되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넘어져도 좀 무게중심이 좀 중간에 밑으로 땅으로 좀 꺼져 있으니까 더 중심 잡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히려 앉아있는 게 무게중심이 더 낮아요. 서 있는 것보다. 근데 이제 요철들이 많을 때는 일어서야 되니까. 웬만하면 라이딩 할 때는 굳이 계속 서서 타지 말고 평지가 보이거나 요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서스펜션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 충격들 다 받아주니까 웬만하면 앉아서 쉬면서 라이딩하고 그다음에 요철 있을 때 잠깐씩 일어나갖고 그때 버텨주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에너지 소모도 막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더 힘든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탠딩에서 머리 위치 뭐 섰다가 앉았다 이게 무게중심 계속 바뀌고 왔다 갔다 감속과 가속하면서 이 무게중심들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무게중심들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바이크는 왔다 갔다 앞으로 뒤로 좌우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밸런스를 잡을 수 있으니까 가속을 하면 프론트가 빠지면서 앞바퀴를 트랙션을 주기 위해서 머리로 눌러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레이스 때나 뭐 앞에 트랙션을 줘야 바퀴가 빠지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으려면 트랙션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할 거예요. 일부러 한 손을 놓게 됐는데 일부러 이런 뭐 트랙션을 좀 느껴보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도 한번 느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도 시트 밸런스가 사람이 다 구조들이 다 틀려요. 자, 유럽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신체적인 구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바디 포지션도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알려줄 때 외국 영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이 원리를 알고 나서 본인이 찾아가야 되거든요. 본인이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내가 지금 트랙션을 어떻게 맞추고 있고 이런 타이밍들을 어떻게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어떻게 내가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있으면 자기 포지션이 맞춰질 겁니다. 불편한 부분들을 아마 조정을 하게 될 거고 하나하나 뭐 이런 포지션들 뭐 이런 각도들 하나하나 다 바꿔 나갈 거예요. 자기 포지션은 자기가 계속 훈련을 하면서 맞춰가야 돼요. 자, 좌측은 쓰러지는 방향으로 처음에 좌측과 우측은 그냥 니그립 없이 그냥 한 발로 연습을 할 거예요. 이 한 발로도 다 그립이 잡힐 수 있게. 그래서 이 물의 움직이는 방향 좌측, 우측, 전후, 그 다음에 벙커. 오프로드에서는 린 위드나 린 아웃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속도에 비례하게끔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수평선의 수직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게 린 아웃이 되겠죠. 천천히 가면. 근데 약간 속도가 나면 린 위드로 들어가야 돼요. 이 수평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누구는 뭐 린 아웃으로 타고 누구는 린 위드로 타고. 근데 모토크로스를 보면 벙커가 있고 속도가 좀 많이 나니까 린 위드로 좀 많이 꺾죠. 근데 속도가 작으면 속도가 줄면 줄수록 제가 대부분 테스트 해본 결과 한 60km 이상 됐을 때 린 위드로 들어가더라고요. 속도를 봤을 때. 근데 60km, 한 50km 미만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린 위드로. 그래서 이 물의 움직임을 보면 아, 절에서 린 위드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린 아웃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수평선의 수직으로 이동한다 이것들을 좀 많이 기억해 두시면 그런 센서들을 지금 몸에 받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풋ペ그 위에다가. 앞으로 이제 본인이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뭐 좌측 우측 말고 점프는 어떻게 될 거예요? 뛰잖아요. 같이 뛰어주면 되잖아요. 날아가는 방향, 밸런스 방향으로 뛰는 거잖아요. 이 물의 방향, 그 다음에 이 풋ペ그 위에 물이 항상 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팀 콜먼이나 뭐 그람 자비스, 뭐 크리스 버치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 그다음에 모토크로스 영상들을 보면 이런 거 없이 이런 밸런스에 대한 뭐 방향 없이 막 이렇게 뭐 팔을 빼야 된다, 뭐 다리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걸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나서 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리가 빠지고, 그 다음에 시트가 옆으로 이동하고, 자연스럽게 이 속도에 비례하게끔 이 밸런스가 움직여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사진을 좀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로마니악스 2007년도고요. 저거는 에리츠버그 로데오 프롤로그 때입니다. 아이언 프롤로그. 자, 로마니악스는 요철이 엄청 많아서 당연히 서서 계속 타게 됩니다. 아마 하루 종일 타게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웬만하면 다 서서 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속을 이기고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일 겁니다. 시팅도 마찬가지로. 아이언 프롤로그는 앞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임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시팅에서 거의 뒤에서 탔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의 풀 가속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트랙션도 주고 앞에 또 윌리가 되지 않게끔 또 앞에 머리도 눌러주고 해갖고 거의 이런 식으로 점점 낮아지는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자, 모토크로스에서도 저런 자세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스탠딩 포지션에 대한 이해를 제가 사진을 보다 보니까 뭐 정면부터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방향입니다. 자, 다리를 피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내 몸무게를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올라오는 요철을 내 다리로 스프링 하려고 다리를 핍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 역할을 좀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안 돼요. 또 그러면 오히려 리바운드에 통 튕겨나가죠. 작은 요철들은 그냥 서스펜션이 밖에끔 놔두고 서스펜션을 넘어가는 그런 요철들은 그때 잠깐씩 굽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라이딩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팅할 때는 이미 보면 알겠지만 이때는 참 깨끗했는데 여기서 진흙이 엄청 많이 묻었어요. 여기 지금 잔디밭을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엉덩이가 되게 막 많이 빠져요. 시트 포지션이 지금 많이 뒤로 밀려 있을 거예요. 앞쪽도 안 밀리게 하려고 또 앞쪽으로 좀 고개도 많이 숙이고 있고 그래서 트랙션을 좀 많이 잡으면서 뒤에 밀리는 것들 좀 잡으려고 엉덩이 뒤로 많이 밀려 있어요. 완전 뒤에 앉아 있죠. 시팅에서도 트랙션을 어떻게 줄 건지 계속 본인이 어디가 뭐 포지션이 맞는지 그런 것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어디 뭐 간단한 뭐 물 볼을 하나 건넜을 때의 사진인데 그냥 평지에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밸런스 이동입니다. 뒤에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서서 이동하는 이 화살 표시를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니악스 가면 분명히 이거 또 있을 거예요. 그냥 위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속도가 안 나면 중간에 미끄러지겠죠? 여기 벙커를 탈 때는 무조건 여기서 악셀을 확 감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냥 적절히 감고 있고 아니면 밑에 여기 내려오면서 이 평지 구간에서 좀 속도를 좀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무 위에 물이 계속 묻어 있어서 트랙션이 미끄러질 거예요. 로마니악스 가면 아침에 분명 실버는 또 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꼭 만들었는데 여기서 완전 미끄럽거든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탈 건지 그 트랙션을 어떻게 이겨낼 건지 그 타이어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트랙션을 좀 만들어주고 이 수평선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이 관성들을 그 다음에 내 몸을 어떻게 쓸 건지 그것들을 계속 앞으로 생각을 하면서 염두하면서 라이딩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딱 걸렸을 때 다리가 딱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트랙션을 줄 거냐? 다리를 못 올렸을 때는 이 수평선과 수직으로 방향을 똑같이 주면 돼요. 그럼 머리가 좀 앞으로 가겠죠? 근데 머리가 앞으로 가면 오히려 또 뒤에 트랙션이 안 먹으니까 약간 당겨서 뒤에 윌리가 되게끔 해주는 게 가장 먼저고요. 웬만하면 어디에 턱에 걸렸다 그러면 날리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트랙션이 먹는다 싶으면 웬만하면 잡아서 윌리에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히 지금 기초 이론은 여기서 움직인다.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고 트랙션을 어떻게 움직이고 컨트롤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운동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 감각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그런 이제 그 밸런스 감각을 키워서 내가 가속을 할 건데 내가 악셀을 줄 건데 내가 뒤에서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악셀을 당기면 윌리가 돼서 갈 거예요. 바이크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악셀 감고 클러치 튕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속을 할 거니까 포지션을 앞으로 몸으로 이동시키고, 감속을 할 거면 내가 감속할 거 벌써 알잖아요. 벌써 엉덩이를 뒤로 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